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증시는 오늘도 또 먹구름이 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괜찮은데 금리 인하 하겠냐라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짓눌렀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도 달갑지 않은 소리를 했었죠. 중국과의 무역 협상 아직 갈 길이 멀다. 시진핑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자, 이제 좀 그만 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애꿎은 우리만 계속해서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장중 내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요 며칠 오르나 싶더니 다시금 어려운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도요. 오른 종목은 또 올랐었죠.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자,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4988번, 8989번 열려 있습니다. 12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제일 먼저 전화 주신 단 한 분께 종목 상담을 좀 길게 분석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선착순이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상담 들어온 종목이 볼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분석할 게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라면요. 이 턴은 다음 분께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 역시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요. 계속 바로바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장중에 시황 리딩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텐데요. 이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불법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및 홍보 권유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에 조금 더 기운내 주시는 게 좋겠죠. 배트맨 1부 지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트맨 1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겨우 올려놓은 상승분에 오늘 그대로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좀 이 달러 강세적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환율적인 부분을 우리가 절대 이제 무시할 수 없다. 오늘도 뭐 다시 한번 교훈 삼아 알 수 있었던 그런 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중 무역 협상 난망 그러한 발언도 사실 좀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좀 단발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가격이 불과 일주일 내외로 10% 넘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그랬지만 이게 어떤 공급망이 타이트해짐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가격만 오르는 그러한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참 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계속 그런 내용이 좀 쏟아지고 있고 그러한 전망이 다시 좀 이 시장에 굉장히 지배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셨고요. 일단 달러 강세에 나타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올랐고 대외적인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이렇게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혹시 미국이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겠죠? 네, 이 미국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100% 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100%도 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110%, 네. 120%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미국 금리 인하는 정말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파월 의장이 미국 경기는 튼튼하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할 것이라고 거의 이제 명백하게 말을 했고요.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좀 이제 매파적이었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도 솔직히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미국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그러면 경기가 좋아서 미국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경기는 현재 이제 굉장히 좋은데, 파월 의장도 말했다시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보험성 인슈런스 컷이라고 했죠.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미래에 얼마나 불확실해지는데, 만약에 미래에 불확실해진다는 부분이 이미 현실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사실 주식을 팔아야죠. 네, 그쵸. 그게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어떤 뭐 지표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에 제가 이 환율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달러 강세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국채와 금리는 반대로 가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가 하락하죠.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2.055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고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여기에서 더 오르기는 힘들 거잖아요. 현재 이제 강력한 미국 금리 인하 기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와 금리는 반대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의 최고봉인 미국 국채 가격이 확 뛰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달러는 금리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참 희한하게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됐는데도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희석되는 게 아닌가. 그동안 미국 증시는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잘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신흥국 증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더 그렇고, 그러면은 미국 금리 인하를 해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또 미국 증시만 더 잘 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우려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뭐 무조건 100%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신흥국 증시의 대표격이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오를 것이야, 다 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오는 게, 어제 이제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소매 판매란 것은 미국의 소비가 잘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소비가 잘 나온다는 것은 미국 내수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제조업 지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제조업 지표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은 미국의 내수는 좋지만 미국의 수출이 그닥 이제 좋지 않다. 미국의 수출은 꺾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의 내수는 좋지만 수출이 꺾이면은 결국 이게 또 환율 전쟁 국면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도 굉장히 보호무역주의, G20 정상회담에서 19대 1로 반 보호무역주의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트럼프 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경기 민감주 대표주인 반도체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증시 자체에 대한 전망을 너무 좀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미 증시와 이제 달러 같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달러는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안 풀리고 있는 숙제잖아요. 그쵸. 이 부분도 계속해서 증시를 짓누르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어디까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일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이제 나가리 되면서 그러면서 이 미일 무역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일단 나가리가 되고, 그리고 이 중국이 좀
한번 굉장히 불리한 이 어떤 조건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일본이랑 다릅니다. 일본보다 내수 시장도 훨씬 크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 기축통화로 만들려고까지 시도를 했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구도 너무 많고 인해 전술로 뭐 밀어붙이면은 예나 지금이나 답이 없다. 그래서 중국을 미국이 한 번에 확 꺾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바로 LOV, 이 러브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증시가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에 트럼프가 처음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가 왜 그럴까? 왜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키려고 할까? 그때 모두가 그랬어요. 그냥 정치적인 쇼다. 네. 그냥 이제 유권자들 직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했는데 결국 지금은 아니다. 네. 정말로 중국을 꺾어버리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11월 재선에서도 잘하면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이제 뭐 상하 모두 요번에 동의를 했어요. 화해 제재 완화시키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미국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차라리 이렇게 들으니까 속 시원한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네. 아직까지 좋을 일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앞으로 조금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날카로운 전략으로 이 시장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이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이현석 전문위원이 준비한 이슈와 전략입니다. 자, 일단 다산네트워크스가 31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20%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오늘 이현석 전문위원은 업황을 고려할 때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5G 관련 주죠. 다산네트워크스 이 종목이 오늘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소식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이슈가 왜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는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 BW,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환사채라고 해서 뭐 CB도 있고 이 BW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자가 아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그 이자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아니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 이제 다산네트워크스가 이 BW 발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이자가 제로입니다. 이자가 없이 그냥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빌렸냐?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오를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되는데 그 가격보다 높이 너희가 팔 수 있게 만들어줄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리픽싱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이 투자한 사람들이 이걸 다시 이제 주식으로 상환을 할 때 가격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70%까지 해가지고 다시 또 이 발행가액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자보다 좀 더 큰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뭐 매달 매년 이자가 나갈 필요 없이 일단 돈을 거의 공짜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와 그다음에 이런 BW 발행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이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산네트워크스라는 이 기업이 현재 돈을 많이 그래도 꾸준히 벌어왔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데 굳이 꼭 왜 BW를 발행을 했었어야 됐나 그러면서 굉장히 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G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이슈로 이렇게 급락을 했나?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일단은 조금 어떤 뭐 공매도 세력의 장난 그런 식으로도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이제 매물을 좀 쏟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좀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란 게 쩐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 흔히 말하는 좀 주가를 좀 조작하기 위한 그러한 셈법도 많이 좀 작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5G 업황 자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마 이 5G 굉장히 좋고 해서 이게 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5G는 이제부터 좀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G 상용화를 제일 먼저 했지만 우리나라만 5G 안 하죠.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서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뒤로 미국이 바로 따라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미국에 설치된 기지국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이어도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우리가 수익을 내기에 훨씬 더 이 고수익을 추구를 할 수 있다. 고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일본도 바로 하죠. 일본이 이제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때 5G 우리나라가 한다. 그렇게 광고를 한 것처럼 일본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5G 나라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5G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용화되는 시기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5G 기지국이나 뭐 중계기나 아니면 뭐 이 백홀 그런 이제 여러 이제 장비들이 이제 계속 깔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클라이막스 고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업황으로 봤을 때 이런 단기적인 좀 사실 실적이 안 좋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이제 순위 발행 주식 수가 높아진다라고 해도 결국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순이익도 늘어나서 현재 주가에서 크게 빠지는 거 이렇게 많이 급락한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BW 발행이 아니냐라는 분위기에 좀 불필요하게 급락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풀이를 해주셨고 일단은 5G 업황 자체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단기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점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투자 전략으로 이 투자 급락을 투자 기회로 삼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 기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20% 급락은 네. 보통 수치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 할인했다 오늘. 네, 박연 세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일단 사고 나서 바로 중고로 팔아도 이득이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기 살짝 두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잡아야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다라는 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게 이게 5G 관련해가지고 괜찮게 보시던 분들 중에 다산 네트워크스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BW에 관한 악영향 같은 경우는 좀 급작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미처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직장인 분들이시다 그러면은 월급이 매달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 할인할 때 지금 더 사셔야죠. 네, 그리고 추가 매수. 네, 추가 이제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한번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이 투자 기간을 살짝 늘려 보시는 게 좀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도 이게 그렇게까지 빠질 이슈가 아닌 만큼 다시 또 금방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뷰를 봐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너무 걱정 마시고 차라리 뭐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다산 네트워크스 불필요하게 빠졌다라고 하셨으니까 챙겨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위원님이 오픈 채팅방에서도 계속해서 5G를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 5G가 살짝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알짜 섹터 종목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이현석 전문위원의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터치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입장 바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오늘 제대로 선착순 딱 한 분 해드린다고 합니다. 아직 종목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 확인 중인데 아직도 기회 열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분 정말 제대로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섹터와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현석 전문위원이 준비한 특별한 수요일 LOV 시간입니다. 자, 주식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저희 위원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LOV 시간인데 오늘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건지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흔히 이제 어떤 관심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라, 애정을 가져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섹터 중에서 LOV라고 해서 LOV와 러브를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저번 주부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LNG의 그 L이고요. 그 다음에 그 러브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지금 이제 여기 지금 LOV이라고 지금 나오죠. 근데 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옵니다. LNG의 L이고요. 그리고 이 O 같은 경우에는 5G의 O. 그러니까 사실 러브는 이제 알파벳으로 O인데 지금 이제 5G의 O로 그렇게 좀 대신했고요. 그 다음에 V 같은 경우에는 EV의 V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차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올레드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레드도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러브 섹터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굉장히 좀 출렁이고 흔들려도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LOV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하반기 이 시장을 책임져 줄 섹터를 모은 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 LOV 섹터와 함께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주식과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전문위원님 오늘 LOV 중에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V. 네, EV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좀 전기차가 바닥권에 좀 있는 섹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갑자기 좀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처음에는 반도체로 갔다가 또 디스플레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마저도 이 일본이 소재를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러는 바람에 그 관련해서 좀 반짝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소식보다 전기차의 보다 이제 메인 이슈였던 우리가 이 크레딧 제도, 중국의 유크레딧 제도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제도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U 에너지 비이클의 줄임말인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스모그 현상이 매우 심각하죠. 스모그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스모그 한번 오면은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스모그가 너무 심해. 하지만 사실 그건 엄살이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스모그 굉장히 심한 지역에 가보면은 바로 앞 30cm도 안 보인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30cm 앞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를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스모그는 굉장히 심각한데 그만큼 이제 사람이 못 살 정도가 되니까 이 민심이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안 되겠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다. 그래서 전기차 의무 생산 판매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유크레딧 제도고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은 이 전체 이제
자동차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일정 비율을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은 사실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최대 이 수요국 그리고 최대 시장은 바로 중국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요게 이제 진출을 못하고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관련된 시장도 만약에 뭐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크레딧 제도가 계속 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 주가도 계속 이제 신고가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전기차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7월 9일입니다. 저번 주에 이 중국에서 유크레딧 제도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조금 굉장히 좀 파격적이에요. 원래 이 기존안 같은 경우에 유크레딧 비율 자체가 유크레딧 이 비율 자체가 2019년에 10%였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에 12%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21년에는 14%, 그리고 22년에는 16%, 23년에는 18%로 상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21년부터 23년까지는 이 전기차를 일정 부분 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향후 3년이 더 추가가 됐는데 추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크레딧 비율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완성차 중에서 이제 2023년이 되면은 거의 20% 가까이 무조건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사실 지금 뭐 전기차 우리가 보기 힘든데 이제는 5개 중에 1대가 중국에 가면 전기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향후 5년 안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엄청나게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 크레딧 기준 산식도 좀 수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뭐 순수 전기차 뭐 1회 충전 거리 같은 거 곱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기존 안에다가 뭐 이제 또 상수를 곱하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이 순수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더 늘려야 되게 그렇게 좀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하이브리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순수 전기차가 아니죠. 전기차와 기존 내연기관차를 이렇게 혼합시켜 놓은 그런 구조인데 이게 원래 점수가 1.6점이었어요. 아니 그 기존안 같은 경우에 크레딧 점수가 2점을 줬는데 이게 이제 1.6점 그러니까 0.4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을 더 쌓기 위해서는 이제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게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결국 이제 환경 규제 강화가 계속되고 중국이 조금 이제 뭐 잘 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환경적인 부분에 유럽처럼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이라면은 향후 진짜 5년 안에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이 법 자체가 또 이 전기차 어떤 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하면은 조금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기존안 대비해서 새로운 유크레딧 제도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었다는 점. 이게 전기차 섹터 여러 종목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 생산 정말 듣던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좀 확대가 되면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미세먼지도 확실히 5년쯤 뒤면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된다면 네. 중국이 사실 큰 시장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주위국들도 같이 전기차 생산량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국의 유크레딧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조차 지금 조금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더 이 전기차 시대가 빨리 앞당겨질 전망이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가 여러분들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세상을 넓게 보자. 넓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글로벌한 트렌드를 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 뭐 한 50배까지도 그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
20%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뭐 5배, 10배 그렇게 큰 수익을 내서 좀 이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자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해도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현석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메가 트렌드를 잡아서 한번 이제 인생 투자 정말 대박나는 그런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 호재가 아니고 멀리 한 5년 뒤 그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먹거리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섹터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전기차 관련주를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새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부터 리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 모자이크로 가려서 드렸었는데 바로 오이솔루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시고 나서 정말 무섭게 더 오르더니 정말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더라고요. 그저께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5G도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죠.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5G가 깔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5G 고점 논란이 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현석이가 말했는데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서 절대 지금 고점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좀 주변 지인분들께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제가 이 수요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5G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이 월봉상으로 한번 보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저는 충분히 더 오를 것이라고 현재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수요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진입을 했어도 지금 손실 구간이 절대 아니죠. 근데 증시는 또 빠졌죠. 그러니까 증시 대비 여러분들이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그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은 충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헤쳐나갈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좀 소개해드린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OV 중에 5를 담당하고 있었던 5G의 오이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정말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더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상 최고가를 찍은 오이솔루션 앞으로도 조금 더 큰 시세 낼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1, 2개월 안에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향후 1, 2개월 안에 정말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지국을 깔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 핵심 제품 자체가 광트랜시버라고 해서 기지국뿐만 아니라 중계기 그러니까 모든 5G 통신 장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5G 통신 장비가 전국에 다 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전망도 매우 밝지 않을까 매우 맑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G 섹터 그리고 오이솔루션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5G 섹터 계속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만큼 계속해서 또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이솔루션만큼 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오늘은 전기차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이 종목 전기차주입니다.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전기차 관련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강한 섹터 내에서 강한 시세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일단 오늘은 파란불을 켰던 것까지만 엿봤습니다. 정말 잘 안 보이네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한데 힌트부터 좀 주시죠. 네, 일단 앞에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관련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5G랑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라타는 말에도 지금 들어갔다면은 이제 최저점을 찍고 나서 완전 바닥에서 그러니까 제일 싼 가격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에도 관심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는 여러분들 뭐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이제 주식 경험이 있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신고가에 있는 종목도 잡고 신저가에 있는 종목 중에서 향후 뭐 1년 안에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이 중국 유크레딧 제도를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전기차 앞으로 향후 5년간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만 봐도 그렇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최초의 어떤 기술로 20여 년간 이 한 우물만 판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우물만 파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0여 년간 기술이 축적이 돼 있으면은 일본과 비슷합니다. 일본 소재를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일본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따라가냐.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중소기업의 이러한 기술을 대기업이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마치 이제 자기 대기업 기술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런 좀 안 좋은 일도 벌어지긴 했지만, 이러한 20여 년 축적된 기술을 아무리 대기업에서 쉽게 이렇게 배워하고 빼가려고 해도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독보적인 기술이 결국 그 기업의 핵심 역량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기업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타고 다니시는 폭스바겐 전기차, 그리고 BMW, i3, i8 그런 이제 전기차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이 향후 공급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이 전기차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향후 중국 시장만 봐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기업은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누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좀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기업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번 주에 제가 또 이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정말 제대로 구성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일단 지난주에 주셨던 5G와는 좀 더 반대되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오르고 있는 5G와는 반대로 지금 사상 최저가를 찍으면서 바닥 다지고 이제는 반등할 준비만을 남겨놓고 있는 전기차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전기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가지고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먹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요.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 가격 전략 그리고 종목명까지 드리니까요. 자, 지금 바로 스마트폰 메신저 드시고 그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오를 준비 다 되어 있는 종목들 바로 또 공개해 드리니까요. 자,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장 트렌드 제대로 담는 이제 메가 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과 함께 이번에는요.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또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먼저 달러 강세가 지속될지 여부 체크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이에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역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봤던 다산 네트워크스 반등 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아까도 살짝 살펴보긴 했지만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오늘 달러 강세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내일은 좀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는 110%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이네요.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달러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다른 이제 신흥국 통화 대비 좀 강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불안함은 좀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 금리 인하의 그런 어떠한 약발이 떨어지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 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국 증시는 더 좀 증시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은 굉장한 지금 고점 부근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바로 이게 달러 강세 때문인데 결국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나오면은 다시 이 달러로 돈이 또 몰려서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를 해도 사실 다른 뭐 신흥국이나 아니면은 뭐 호주, 인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뭐 온갖 경기 부양책을 뭐 부여를 하면서 사실 금리 인하를 이미 뭐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달러 강세 계속 나오겠다. 안전자산이 부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오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지속적으로 내일 뿐만 아니라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현재 구간에서 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반등 여부를 제가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뭐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이 5G마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이제 증시가 정말 한번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증시가 지금 당장 급락이 온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동안 5G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러한 그러니까 향후 이제 2분기 실적 그리고 뭐 3분기, 4분기를 봤을 때도 계속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섹터마저도 조금 이제 고점이다 생각하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증시는 더욱 가파르게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G 섹터는 무조건 버텨줘야 된다. 왜냐하면 얘네는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늘어날 것임이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섹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다산 네트워크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5G 투자하고 계신 분들 다산 네트워크스 반등하는지 그 여부와 함께 5G 대표주인 오이솔루션의 흐름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락했던 5G 섹터의 종목 다산 네트워크스가 반등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5G 섹터가 시장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시장 향방이 또 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딱 한 종목 제대로 분석을 오늘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 분석에 대한 자료를요. 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그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통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자료 분석 자료도 가져가시고 장중에 시황 리딩도 꼭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문자 그리고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1611번, 1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샵 4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기로 얼마든지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상담, 한 종목 오늘 제대로 분석을 해보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과 제대로 또 상담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요. 오늘 제대로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삼성물산 얼마에 매수하셨고 얼마의 비중 갖고 계시나요? 11만 8,300원. 네, 비중은 78,300원. 78,300원의 비중 30% 삼성물산 가지고 계시다고 전화 주셨네요. 자, 바로 한번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대로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한번 정밀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매수 가격이 78,300원이라고 하셨는데 11만 8,300원. 11만 8,300원. 11만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러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좀 강조해드리는 그 LNG, 그리고 5G,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레드 이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고 왜 이제 이 삼성물산을 제가 택했냐고 하면은 저도 과거에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에 주목을 했냐 그러면은 이 삼성물산이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뭐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러한 다른 지분 가치를 계산했을 때는 너무 저렴한 종목이에요. 혹시 그 시청자분께서도 그 지분 가치 때문에 투자를 하신 건가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제가 그 삼성물산을 오랫동안 박스권 매매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면은 사고 네네.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네네. 물렸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한 가격이 과거에 여기 차트를 함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이제 12만 원 구간에서 내려오면 사셔서 조금 오르면 수익을 내시고 그다음에 또 내려오면은 또 사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고 계속 이제 그러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아, 예, 예. 저도 이제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기업의 본질 가치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건설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건설인데 최근에 뭐 집값 많이 오르고 지금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도 짓고 뭐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그룹 내 어떤 그 공사나 그런 것을 삼성물산에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굉장히 좀 뭐 내려오면 다시 반등하겠지, 내려오면 다시 반등하겠지 그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은 가장 먼저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공장을 새로 지을까요? 공장을 새로 짓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이 기업 계획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업 구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 상사, 건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상사 업체들 주가 거의 다 바닥이죠. 계속 하락합니다. 그리고 건설사 주가 좋나요? 건설사 주가도 국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짝 상승하면서 그 효과로 올라온 것이지 사실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그렇게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설비 투자 부분이나 뭐 건물을 짓고 그러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당연히 이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도 빠지겠지만 건설사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이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참 이게 주식 투자가 굉장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싸서 샀는데 좀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삼성생명보험 지분율이 8.84%로 나오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5%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이제 전일 시가총액 자체가 280조죠. 그렇죠? 280조의 5%면은 사실 굉장히 이 큰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에요. 무려 이제 43.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시가총액이 20조예요. 20조에 여러분들 40% 정도면은 이것도 거의 8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치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만 합쳐도 사실 이 삼성물산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18조인데 18조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분 가치 대비해가지고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저는 사실 이전에 긍정적으로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 가치로 해서 어떤 주가가 오르고 내리지가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새로 상장되는 기업, 지금 이제 현재 어떤 기업이 상장될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분의 가치로 인해서 오를 것이다. 최근에 이 미넨지라는 기업이 그랬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 기업이 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이 세틀뱅크인데 세틀뱅크도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첫날 굉장히 많이 뛰었지만 결국
이 주가도 하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분 가치로 계산해서 어떤 주가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물산을 봤을 때 지분 가치에 만약에 주목을 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본래 사업이 향후 잘 되냐, 잘 안 되냐 거기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이걸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시청자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지수가 반등하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금부터 붙기가 조금 힘들고 이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9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거는 같아요. 워낙 이전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일단 건설 업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9만 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하시고 차라리 더 저렴한 전기차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가격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삼성물산을 완벽하게 제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종목 공부를 하면서 이 섹터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채팅방 들어오시면 바로 또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석대에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배트맨 이현석 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상담들은요, 2부에서 이어지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